다올 책사랑방 작은 도서관 유튜브 100번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한 세종대왕. 궁궐 어느 방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충령이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였죠. 마음씨고 온 충령은 아픈 동생을 위해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며 말벗이 되어주었어요. 형님 덕분에 방에서 누워만 지내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동생을 아끼는 착한 충령을 기특하게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충령을 눈여겨보던 태종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충령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그러자 궁궐 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충령에게는 형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태종은 똑똑하고 마음씨 좋은 충령이 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침내 충령은 조선의 제4대 임금이 되었어요.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살피고는 했죠. 어느 날 백성들이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슬퍼하자 세종대왕은 마음이 아팠어요. 세종대왕은 궁궐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죠.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 세종대왕은 궁궐 안에 밭을 만들게 했어요. 명나라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의 땅에는 맞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땅에 맞는 농사법을 연구하도록 하라. 세종대왕은 연구한 농사법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다음 백성들에게 널리 전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날씨와 계절을 알 수 있는 과학기구와 책을 만들게 했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재는 추구기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를 알 수 있는 달력이 만들어지자 백성들이 농사를 훨씬 더 잘 짓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세종대왕에게 고마워했어요. 세종대왕은 나랏일을 돌볼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도 힘을 쏟았어요. 임금이 되자마자 새로 연 집현전에는 나라 안에 젊고 뛰어난 학자들이 모두 모여 공부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학자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었어요. 집현전은 궁궐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추운 겨울날 밤늦게 세종대왕이 궁궐 안을 거닐다가 집현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지 보고 오너라. 내관이 살금살금 집현전 안을 살피고 와서 말했어요. 신숙주라는 젊은 학자가 책을 읽고 있사옵니다. 허허, 그래? 정말 기특하구나. 세종대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신숙주는 날이 살 무렵에 잠이 들었어요. 잠시 뒤 잠에서 깨어난 신숙주는 깜짝 놀랐어요. 세종대왕의 옷이 덮여 있었거든요. 전하께서 나를 이토록 보살펴 주시다니. 신숙주는 고마움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전하께서 내관을 시켜 신숙주에게 옷을 덮어주셨대. 신숙주의 이야기는 금세 입에서 입으로 퍼졌어요.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집현전 학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 무렵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자는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읽기 편한 세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며칠 만에 깨칠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세종대왕은 세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쉬운 글자여야 하는데 세종대왕은 사람의 입모양을 연구했어요. 소리를 낼 때 목구멍, 목젖, 입천장, 혀,
입 등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어냈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백성들이 새로운 우리 글을 배워서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나 세종대왕의 생각과 달리 여러 신하들은 훈민정음이 쓰이는 것을 반대했어요. 새 글자는 훌륭한 한자보다 못한 글자이옵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면 다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크게 꾸짖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글을 쓰는 것이 어찌 잘못이냐? 우리 글을 온 나라에 널리 알려라. 훈민정음은 나라 곳곳에 널리 알려졌어요. 곧 많은 백성들이 우리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죄를 짓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겠구나. 세종대왕은 무척 기뻤어요. 훈민정음에는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세종대왕의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옳은 결정을 내린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신하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세종대왕과 신하들은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나랏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었죠. 그럴 때면 세종대왕은 뜻이 다른 신하들의 말도 존중하고 귀담아 들었어요.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스스로 결정했어요. 세종대왕이 황희에게 중요한 나랏일을 맡기려 했을 때 다른 신하들은 세종대왕을 말렸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황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결정을 굽히지 않았죠. 우리 글을 만든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한자를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 글인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죠.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이에요. 훈민정음은 매우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글자이죠.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쓰여 백성들을 위하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글의 규칙을 연구한 주시경 선생님도 있어요. 주시경은 우리 글의 구성과 규칙을 연구하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우리 글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내가 살던 시대에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훌륭한 우리 글이 있었어요. 하지만 양반들은 여전히 한문을 높이 여겼고 우리 글이 널리 쓰이지 않았죠. 주시경은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우리말과 우리 글을 잘 지키고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글의 구성과 규칙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국어 문법이라는 책을 썼죠.